네, 실무자가 알려주는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정보 넘버원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그 조합원 가입 전에 그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 전편 올린 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업무대행사 입장과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입장이 약간 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그 조합원들께서 조합 가입 전에 필수로 좀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토지의 지주관계가 복잡한 조합은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평균 한 5년 이상 걸리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땅이냐. 자,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위에 그, 지금 여기가 강북 쪽이거든요. 서울의 이제 강북 쪽인데, 지주관계가 복잡한 이제 토지, 이 예시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그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지들이 많죠.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옛날 구도심 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복잡한 토지의 예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밀도 지역에 주택들이 많이, 옛날 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보통 지주택을 개발을 할 때, 이런 땅을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 사이트를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 몇 개 필지에 대해서 몇 프로가 현재 돼 있고, 뭐 아파트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이트에 지정을 해서 조합원을 많이 모집을 하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 지역에 나타난 사진입니다. 예, 보통 이런 사진들, 이런 이제 빌라촌도 있고, 또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많고, 이런 땅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예,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가입금지 이유로서 첫 번째가 지주관계가 복잡해서 토지 작업이 어렵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우선 지주관계 그 지주 간에도 뭐 내가 더 얼마 더 받니, 네가 더 받니 다 아실 거잖아요. 그 지역민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땅값 조정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주가 거기 직접 안 살고 또 임대를 줬을 경우에 그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임대차 기간을 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명도 부분도 좀 지주와 또 협의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그 지주분들이 명도 부분은 다 해결을 하는데, 때로는 또 조합 쪽에다가 전가를 해가지고, 뭐, 이 명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별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 소문으로 인한 그 일부 지주들의 과다한 토지비 인상 요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토지비가 높아지면 당연히 향후에 그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지주택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으로 이렇게 현장을 묶어버리면 뭐 일부는 누구 이제 보상도 받고 계약금도 받고 막 이 개발이 진척이 조금씩 되겠죠. 예, 그로 인해서 그 지주들이 이제 뭐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 또 안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그 지역이 뭐 몇십 년 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은 뭐 사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예, 그로 인해서 이미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그 구시가지 쪽에 이렇게 그 사시던 분들이 또 외곽으로 나간다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과도한 그 토지비를 좀 인상을 요구해서 그 토지 작업이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뭐 일부 조금만 주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인허가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최소 계약금은 10% 이상은 그 납부를 해야 그 지주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요게 좀 더 요즘에는 또 이제 일부 지주분들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약금 10%만으로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안 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금 외에, 계약금을 이제 10% 잡으면 계약금 외에 별도의 중도금을 더 줘라.
20, 30%라도. 그러면 내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행해 줄게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또 좀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인해서 이런 그 과도한 또 초기에 그 계약금 외에 추가 비용을 이렇게 요청하는 지주들 때문에 그 초기에 그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통 그 토지비만 최소한 500억 이상 정도가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아마 서울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억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아파트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500억 이상은 발생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토지비가 500억이면 초기에 계약금이 한 10%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소 토지비만 한 50억이 들어갔겠죠. 계약금만. 그러면 토지에 대한 업무 대행사의 초기 그 투자 금액만 최소 50억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업무 대행사들이 그 토지 계약을 할 때 뭐 계약금을 10% 다 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웬만하면 최소한의 뭐 5%든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뭐 한 5천만 원이다. 뭐 5억짜리인데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한 처음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95%든 몇 프로 이상 다 토지 그 매매 예약 체결이 되면 그때 한 번에 주겠다. 라고 이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지주가 있고요. 지주 관계가 보통 좀 복잡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 자금은 계약금의 한 10% 정도는 들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야 토지 작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위의 비용은 그 설계비라든가 홍보관 건립비, 그 다음에 기타 용역비용 등의 추가 비용 은 이제 제외하고 는 금액이라 이 추가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비만 50억인데 여기에 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또 뭐 1, 20억씩 더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최소하겠지만은. 그래서 토지 비용에 따라 초기 업무 대행사의 초기 투자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토지 관계가 복잡한 그 사업 부지는 좀 웬만하면 좀 가입을 피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따른 그 문제점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 초기에 그 업무 대행사에서는 그 토지 계약금 및 기타 사업 비용을 좀 조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보통 업무 대행사가 거의 시행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초기에 들어가는 뭐 토지 비용이라든가 모드하우스 뭐 홍보관 건립 비용이라든가 뭐 설계비 이런 기타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 대행사가 초기에 사업비 자금을 투입을 하고 예, 이런 부분은 조합에 대여를 하는 형태로서 향후에 그 분담금에서 이제 조합원들 모집이 되면은 분담금을 납부하시잖아요. 예, 분담금에서 이거를 찾아가는 형태로 예,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자금 흐름을 잡고요. 자, 여기에 전에 말씀드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값만 뭐 500억 이상 된다. 예, 거기에 그럼 초기 비용이 최소한 50억 이상 발생되는 조합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실 실질적인 업무 대행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만약에 50억을 업무 대행사가 넣는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사실 일반 아파트 사업을 합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 업무 대행사들이 대부분 그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사업은 그 조합사업에서 업무 대행사의 수익금 있죠? 이득금은 업무용역비입니다. 업무용역비.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합원이 모집될 때 업무용역비랑 분담금을 같이 내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 조합원들이 내는 업무용역비가 본인들의 그 이득금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초기에 투입하는 금액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최소화. 그래서 많이 정말 뭐 넣어야 한 2, 30억 정도 내외지 50억 이상 뭐 100억 이상 넣으면서 하는 업무 대행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용비도 뭐 3천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땅값 비싸서 막 그만큼 더 받는지 뭐 집값이 비싸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지방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왜 업무용비를 뭐 몇 천만 원씩 더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업무 대행사의 수익금은 업무용역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초기에 땅을 계약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뭐 또 뭐 설계비든 기타 용역비든 무슨 건립비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화로 해가지고 좀 비용을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모집 자금으로 토지 비용을 지불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이 만약에 저조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된다는 경우에는 자 만약에 필지가 100개다. 그럼 초기에 뭐 얼마씩 주고 뭐 토지 확보율이 뭐 50%다 60%다 됐다고 가정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하나하나 다 요즘에 알아보고 가입을 하잖아요.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요즘에 뭐 이제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이 뭐 50억씩을 다 들고 시작하는 조합 업무 대행사가 없어요. 초기에 일부 최소한의 비용만 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그 돈 갖다가 토지비를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사들어가는 구도인데 이게 조합원이 초기에 모집률이 좀 저조하면 이 사업은 갈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따른 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주 땅이니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토지가 복잡한 땅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기본 평균 5년 이상 보시면 돼요. 5년 이상.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냐. 예. 자, 첫 번째로 단독 필지 또는 최대 10개 이하의 필지로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토지 계약이 95% 이상 완료된 사업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조합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사실 위와 같은 부지는 서울 수도권 내에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울 수도권에서 하는 조합 아파트는 성공 확률이 그만큼 낮다고 거의 10%도 안 된, 5%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토지 계약이 95% 이상이니까 요거 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5% 거의 좀 이해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고, 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 경우에는 토지비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지주 작업이 간단한 부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지방 같은 경우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역주택 조합이 성공률이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자,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의 지역별로 인구수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좀 적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분양권들도 하도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고, 당첨도 되고, 또 이제 집도 한 채씩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합원 자격 요건에 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조합원이 모집이 안 돼서, 그러니까 땅은 다 완료가 돼 있지만, 또 조합원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또 사업 추진이 좀 이렇게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합 사업이 결코 좀 만만치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합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가입 전에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아파트 건설을 위한 기본 재료로는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 토지가 있어야겠죠. 근데 토지 작업도 안 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이 기본 재료인 이 토지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토지 작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막연하게 계약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다. 예, 선택을 하시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 관계가 복잡한 이런 유형의 토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유형의 토지는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